높은 AI가 최근에 연간 반복 매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100억 달러 매출, 이 부분이 시사하는 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픈AI가 어쨌든 챗GPT를 2022년 말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단 2년 반 만에 이제 연간 반복 매출이죠.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수치는 어쨌든 소비자용 어쨌든 유료 제품, 기업용 챗GPT 그리고 이제 API 사용료에서 나온 매출만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나 일회성 대형 계약은 제외됐다는 게 이제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해 이제 말씀하셨던 연간 반복 매출 55억 달러였던 점을 제외 이제 감안한다면 단 1년 만에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적자가 좀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 좀 많습니다.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야 될 길은 큽니다. 이제 목표가 이제 2029년 말까지 연간 이제 반복 매출이 1,250억 달러. 상당히 높죠. 이걸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생산형 AI가 일단은 대중화 시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챗GPT가 이제 출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사용자가 5억 명 이상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유료 기업이 이제 고객이 3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확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료 기업이 많이 쓰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AI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많이 되면서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AI 기반의 이런 서비스가 어쨌든 매출을 급등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초고평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의 붐도 많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적자 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려한 매출 뒤에 막대한 적자와 초고속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매출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요 비행에서 이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GPU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AI 모델이나 이런 운영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자가 어쨌든 50억 달러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쨌든 6조 5천억 달러 정도, 5천억 원 정도가 들다 보니까 이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게 어쨌든 문제로 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매출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맞추는 게 이제 어쨌든 숙제로 남아 있고요. 지속성 혁신과 이제 질주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라고 있을 것 같고 샘 알트먼 이제 이런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 혁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픈AI는 이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매출을 2029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2,050억 달러 정도 이제 약 160조 원 정도 끌어올리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1,740억 달러까지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하자면 이제 막대한 투자와 비용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초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적자 폭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높은 평가 그리고 적자 폭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 두 가지 평가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용 구조에 대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효율성이라든가 요 신모델을 많이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들과의 어떤 이 부분에서 어쨌든 독점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9년까지 마진율을 70% 수준까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 흐름의 전환점 시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르러서 비로소 투자자들이 기대한 평가와 실제 수익성의 연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손익분기점의 낙관점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기대와 실적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부 규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AI 같은 경우에 로컬 인프라나 이 규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변화의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도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자나 비용 구조의 최적화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아마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GPU나 데이터 센터 비용 구조가 또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